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저희 건강보험공단 노인 면접 프리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워낙 질문이 많아 중요한 질문 중심으로 조금 빠르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상황 면접은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도 답이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어 한 질문에 대해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노인 면접 프리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를 합쳐서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지원 동기의 경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동기에는 반드시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고 그에 부합한 건보에 지원했다의 흐름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자기소개에 넣는 여러분의 경험이 지원 동기와 같이 들어가는 경험이라면은 안녕하십니까? 어떠한 지원자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험에서 어떻게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을 깨달으며 라고 하면서 여기서 깨닫는 걸 바로 이어붙여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소개에 쓰는 경험과 지원 동기에 쓰는 경험이 다르다라고 할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어떠한 지원자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험을 어떻게 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쓰시는 경험에 그 딱 중요한 것만 갖고 와서 A한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소개 두 개 합친 버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뭐 첫 번째 민원인 응대를 배웠다, 두 번째 뭐 어떤 NCS를 공부했다, 세 번째 뭐 간호사로서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심평원, 뭐 연금공단, 타 공기업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건강보험공단만에 맞는 답변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관련 웹에서 뭔가 뉴스를 봤다던가 내가 보도자료를 봤다던가 아니면은 관련해서 내가 스크랩을 했다던가 등 여러분이 정말 건보에 오기 위해서 건보 자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부했던 거 혹은 건보에서만 취득하는 자격증이나 건보만을 위해 준비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런 스크랩을 할 정도로 내가 이런 걸 공부할 정도로 간절해라는 거를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경우에 내가 무언가 보고 공부했다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사실 확인용에 대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답을 정리해 주세요. 자, 지원자가 입사 후 남들보다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많을 텐데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했던 경험 제가 항상 쭉 다 나열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을 직무기술서에 있는 꼭 직무 수행 태도 혹은 직무해야 하는 일을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여기 적으세요. 예를 들어 A에서 한 거는 회계, B에서 한 거는 홍보, 뭐 C에서 한 것도 회계, D에서 한 것도 뭐 세무와 관련된 회계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회계세무 쪽이다. 내가 이쪽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 다음에 뒤에서 가장 어려워할 것 같은 업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 저희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하나만 있는 홍보라든지 혹은 아무것도 없는 것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든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든 항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뭐 회계세무 쪽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A 경험, B 경험, C 경험을 통해 항상 어떻게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도 가장 어려워할 것 같은 업무는 제가 아직 덜 해본, 아직 많이 접해보지 못한 A한 업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라도 한 게 있다면 이 업무를 여기에서 하기는 했었지만 아직 더 해보지 못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답변을 꾸며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민원 응대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든지 아니면 요양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찾아가고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다든지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찾아가고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다. 어르신을 대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답변들은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주인 업무이기 민원응대가 행정직에서 주 업무고 요양직은 찾아가는 게 주 업무인데 그 업무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응대 못한다 혹은 정말 기본적인 사무 업무나 이런 걸 못한다라고 답을 해주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럴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 조직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갈등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한 경험인데요.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항상 이 갈등 상황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A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때 반드시 B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는 C 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D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D 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E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내 상황을 너무 길게 늘려놓으세요. 근데 건보 답변은 짧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았는지가 우리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어떤 경험 당시에 어떠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상황 설명에 여러분이 들어갈 거는 어떠한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견이 갈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뒤에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합의점을 찾았다, 장단점을 했다, 뭐 시뮬레이션을 했다 등등 여러분만의 합의점 찾는 방법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고요. 이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 역시 여러분이 직무기술서 보시고 직무수행 태도에 뭐 객관적 분석적 태도 이런 게 있다면 그래 그럼 나는 객관적 분석적 태도를 여기서 좀 살려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그냥 분석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굉장히 이게 비슷한 질문인데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 일한 적이 있는지라는 거. 이게 사실 갈등 질문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요. 저희 성향으로 바꿔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과 이런 경험이 있는지. 왜냐하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마감 기한에 몰아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천천히 처음부터 계획 세워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해봐주세요. 그래서 이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일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갈등 해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렇게 성향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했냐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피하셔야 하는 답변이 제가 안 좋아하는 단어들 공감, 배려, 존중, 소통. 여러분 진짜 많이 경청까지.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들이죠. 제가 이 단어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항상 이 답변을 나열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는 경청을 통해 소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공감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되게 뻔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쓰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 성향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일했지?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계획에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마감 기한에 진짜 닥쳐서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이 사람한테 내가 세운 계획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만의 마감 기한을 정해주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저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서 뭐 저만의 것으로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방식을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 단어들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지양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원자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기개발 중인 것이 있나요? 이 질문은 요즘 자주 나오는 6개월간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있냐 혹은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게 있냐라는 질문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자기개발하고 있는 게 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물론 여러분이 취업 준비하시는 동안 자기개발을 하셨던 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개발하기가 힘들죠. 취업 준비도 바쁜데. 그러면은 여러분 한 2, 3년 전까지 내려가 보세요. 내가 나의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했던 게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게, 예를 들어 정말 단편적으로 영어 회화 같은 게 이제 건보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영어 회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중국어를 배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딩이나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서 코딩을 배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대화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어서 대화법을 했다든지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꼴이라 이런 건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내가 이렇게 자기 개발했었다라고 답변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아무거나 갖다 붙이실 수 없는 게 보시는 것처럼 얼마 주기로 얼마나 자주 몇 시간씩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렇게 꼬리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주실 때는 얘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답변을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질문 편법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봐서는 당연히 안 되죠. 지켜보지 않고 어떻게 대처했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상황 면접 대비해서라도 꼭 여러분만의 단계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 사람이 뭐 자금을 혼용하는 모습을 봤다. 이 경우에 본인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상황 면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우에는 첫째 어떻게 할래? 둘째 어떻게 할래? 셋째 어떻게 할래? 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 상황 만점에 껴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편법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본다면 진짜 제가 막 생각한 거를 단편적으로 본다면 뭐 첫 번째로 그게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거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매뉴얼을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난다면 이거를 이 상황 면접에 적용해서 저는 자금 횡령하는 모습을 본다면 첫 번째는 그거는 이렇게 원칙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껴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 경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까지 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더 팔로워 질문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을 찾자면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역할이 리더 역할입니다. 팔로워 역할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융합하는 역할이다. 계획을 세우는 역할이다. 혹은 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등 정말 여러분이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역할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모은다면 뭐 저는 플랫폼과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내가 플랫폼처럼 항상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변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건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팔로워라고 얘기를 하니까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도 물어요. 근데 대부분 이 얘기를 하면 진짜 강압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유도하고 이끌고 이런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리더십, 서포트적인 리더, 뭐 방향을 제시해주는 리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막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리더했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모습은 내가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줬다라는 거를 이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 직원은 어떤 직원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 잘하는 직원이 어떤 직원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하는 직원이 잘하는 직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조직원들하고만 잘 지내는 게 잘하는 직원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잘하는 직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는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라 사실 전문성만 중점적으로 쌓아왔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예를 들어 일 잘하는 모습은 조직이 제대로 융화하는 직원이다. 왜냐면 조직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 융화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한다면 결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은 모습을 일차적으로 생각하세요. 난 조직 중심적, 나는 좀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라는 걸 정리해서 나는 왜 이런 직원이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정리해 주시는데 웬만하면 이 답변 안에 나는 공단이라는 하나의 단체, 하나의 조직을 중시한다라는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부합한다는 근거는 내가 그렇게 일했었던 경험을 여기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경험 하나를 한 두 줄 정도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하셨던 걸 A 경험에서도 이런 걸 했었고 B 경험에서도 이런 걸 했었다라고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 면접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 면접에 대비해서라도 뭐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첫 번째 안 된다고 말하고 해결 방법 찾기라든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본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안 되면은 고객한테 어떻게 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뒤에 실제 상황 면접처럼 적용이 되는 경우에 여러분이 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대처했음에도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들어드리지 못하는 게 거의 답변이 비슷하기도 하고 각자 준비하신 부분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비슷해질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 자체로는 실제로 고객이 조금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봐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에 적용해서 사각 면접입니다. 고객이 혹은 대상자가 다른 지사에선 처리해줬다면서 편법으로 업무 처리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을 때를 묻는 거거든요. 원칙에 어긋났을 때 혹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이 앞에서 여기서 1, 2, 3단계를 정리를 해두셨으면은 여기에서도 맞춰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요구를 한다면 나는 첫 번째 고객한테 이게 원칙에 어긋나니까 어떻게 1차적으로 처리하시라고 하겠다. 둘째는 상사나 뭐 동료한테 물어봐서 임의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뭐 세 번째는 그 외에 내가 뭐 제공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걸 제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방법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어떻게 하겠다. 첫째 어떻게 하겠다. 이유. 둘째 어떻게 하겠다. 이유. 이런 식으로 쫙 정리해 주시고요. 꼬리 질문으로 경험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경험도 꼭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말씀을 하시거나 좀 길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기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그냥 내가 느낀 점 중심으로 내가 느낀 간절함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돼요. 저는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입사 후에도 건보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건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 왔습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감사 인사와 함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모의면접 특강을 정말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답변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제발 답변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부터 생각하시고요. 이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생각해서 이걸 답변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답을 만드는 가장 큰 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